오늘 그릿을 함양하는 변형 셔틀런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전체적인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릿과의 만남, 그리고 탐색, 그리고 그릿을 함양하는 수업 디자인,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였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수업 실행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수업 그리고 수업 성찰, 이렇게 코너를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신문을 보면서 처음으로 놀랬었습니다. 이 포자라는 단어가 뭐 씨앗의 포자라든지 이게 아니라 과목을 이름 앞자를 따서 이렇게 책포자, 영포자, 수포자, 심지어 문제집에는 이제 영포자를 위한 이제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포자는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저희 결과주의, 과도한 경쟁,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인지적인 능력이 학교가 길러줘야 될 중요한 측면인데, 이게 너무 과도한 나머지 지금 현재 비인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뭐 동기라든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낳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저는 그릿을 만나게 됩니다. 체육교사로서 수업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포자, 영포자, 수포자를 보면서 이 그릿은 10여 년의 연구 끝에 군인이라든지 교사, 학생, 세이즈맨 등 여러 대상을 가지고 이제 안젤라 더크워크라는 이제 교수가 재능만 주목해서 노력하는 이 세태를 비판하고자 만든 이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끈기와 열정을 이제 중시했는데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제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서는 이런 투지라고 하죠. 투지, 기계, 열정과 끈기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재능 곱하기 노력 제곱입니다. 성공. 이제 학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력과 재능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노력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이게 재능이 더해져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힘, 마음의 근력이 모든 성취와 성공에 근원이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그릿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테드 강연입니다. 저 옆에 보면은 이제 QR코드가 있는데 찍으시면은 저 유튜브 강연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이 강연과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릿을 이제 좀 더 사전적인 의미로 탐색을 해보면 이제 그릿은 GRIT가 다 다른 건데요. 그로스, 그리고 성장, 회복력,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력이라고 하고요. 내재적 동기는 이제 본인이 누구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과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끈기는 지속적입니다. 지속력.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앞자를 따서 안젤라 더크워크가 이제 그릿이라는 용어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그릿을 찾아보시면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고요. 즉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 많은 곳에서 필요합니다.
수업을 할 때도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밑바탕의 기초 비인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릿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육과 연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체육교육과정과 한번 어떤 철학을 서로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이제 역량함양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목표로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6가지를 총론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을 학생이 받아들였을 때 끈기 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받았을 때. 자,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이 이제 교과 역량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4개의 역량으로 체육과 역량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교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요. 결국 이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저희가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이 교육과정 안에 저희가 가르치는 이 부분에서 이미 이 그릿이 안에 밑바탕으로 깔려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능력, 어떤 과제나 무엇을 주었을 때, 이런 역량을 주었을 때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끈기와 열정,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릿이지 않나 해서 이것을 한번 함양할 수 있는 체육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릿을 함양하는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책을 분석해봤는데요. 안젤라 덤버그 교수가 그릿을 함양하는 기르는 법 4가지를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호기심 및 흥미를 발견하는 관심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걸 진정으로 의미를 찾아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라. 이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령이 있을 때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적인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릿을 기르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목적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 어떤 종목 아니면 어떤 과제를 줬을 때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열정이 들고 이제 연습, 지속적인 질적인 다른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확신과 목적이 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를 대처하는 끈기입니다. 어떤 연습을 하면서 아니면 이 목적 의식의 단계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실패와 역경의 순간이 도래됐을 때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의 단계, 이렇게 해서 4단계를 이제 그릿의 책의 안젤라 덤버그 교수가 이제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체육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맥락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기게 되면 질적으로 다른 어떻게 해서든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최선을 다하겠죠. 그때 교사는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도전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옆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그때 나의 주변 친구들과 다 함께 하려고 하는 협력적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마지막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도래돼도 주저앉거나 실패하지 않고 희망의 이런 자세로서 다시 연습에 매진하는 이런 것들이 체육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추출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단계로 4단계로 구조화해서 이제 수업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다. 기존의 타일러의 목표가, 기존의 교육과정은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계획, 실행, 평가 이 순으로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중시하고 평가를 나중에 했습니다. 하지만 역량함양 교육과정 이 과정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평가가 먼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과제에 맞는 평가, 평가에 맞는 단원을 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피드백을, 지속적인 즉각적인 피드백을 줘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그리고 성장 중심의 수업을 저희가 실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위긴스와 맥타이에 의해서 이 단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틀로 이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바라는 결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계획합니다. 단원 평가를.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평가에 따른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구조할 건지 이제 학습을 차시별로 계획을 합니다. 이 순서로 저희는 학습 활동을 학생들이 평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통합적인 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할 때 일단 성취 수준과 이 기존 체육과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릿 함양을 위해서 이번에는 건강 영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 요소라든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를 보시면 이제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릿과 또 밀접한 부분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획적으로 실천하고 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저희가 지속적이고 뭔가 의미 있는 그리고 체계적인 질적으로 다른 연습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취 기준 속에 읽어보시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백워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핵심 역량으로는 그릿, 그리고 교과 역량에서는 건강 능력과 신체 수련 능력을 이제 체킹해서 이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목표 안에 이제 노력과 끈기를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구조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 수업이 저희 학교는 이제 블록 타임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에서 나왔던 내재적 동기, 학생들이 실제 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수업하는 것을 구조화해서 교육과정 재구성화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실은 이 수업은 스포츠 피구에 맞춰서 피구에서 체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제 셔틀런 심폐지구력을 이제 연결시켜서 사실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셔틀런의 부분을 따로 빼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방법으로 변형 셔틀런입니다. 피구를 활용한 복합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이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평가에서. 그리고 이제 셔틀런 왕복 오래 달리기도 물론 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활동 기록으로는 이제 셔틀런이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주제는 심폐지구력 향상이 주제고 그거에 부차적으로 셔틀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셔틀런 향상을 위한 모든 별로 운동 처방 계획을 짜서 한 달간 프로젝트로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술형으로는 이 셔틀런, 변형 셔틀런 수업 과정, 그릿을 함양하는 이 수업 과정을 연계시켜서 이거와 비슷한 이제 책을 이제 연계해서 학생들이 논술로 쓸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단원 계획은 이 그릿의 단계에 맞춰서 관심, 연습, 목표, 희망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심폐지구력이 팝스의 셔틀런 횟수가 아니라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피구를 활용한 변형 셔틀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운동 처방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활용해서 이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체계적인 구조화를 시킨 겁니다. 평가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이제 세안입니다. 이제 변형 셔틀런 피구 활용 복합 서킷 트레이닝인데요. 순발력과 민첩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사실 피구가 던지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던져주면 이 던지는 거에 대한 각도라든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축구볼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이제 공을 던지면 이제 리턴 하에서 던지고 잡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 서킷 트레이닝에 넣고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향상 피구가 규준 이 경기가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내야가 20m입니다. 그 20m를 학생들은 이 10m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저희가 심폐지구력을 이제 추출해 왔는데 이 던지기 기능을 멀리 던지고 오버로 멀리 던지고 사이드나 언더로 이제 가까이 던지고 그리고 저기 위에서 심폐지구력까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서킷 트레이닝을 이제 수행평가로 이제 개발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 오래 달리기를 내 셔틀런을 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운동 처방 방법은 뭐가 있을까? 원리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에 대한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변형 게임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셔틀런을 활용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보면서 창의적인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운동 처방의 이 원칙, 규칙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로 주별로 그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장 평가입니다. 1차와 2차 평가 사이에 성장이 되는 경우 이제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노력의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지향하는 체육 교육에서의 관점이 학생들이 대부분 C가 아닌 어떻게 보면 B 이상, A 이상 그 성취 기준을 만족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노력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릿을 함양하는 체육 수업으로 구조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끈기라든지 열정 이런 것을 발휘해서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심폐지구력에 있어서는 향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이제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운동 처방에 대한 내용 아까 얘기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구조화를 시켰고요. 이제 그 다음은 피구 이제 서킷 트레이닝을 이제 한 겁니다. 저희 학교에 보니까 컴퓨터식 책상을 다 내놔가지고 이제 창고에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높이가 이제 딱 책상보다는 조금 높은 높이고 그리고 이 축구볼 바운더를 올렸을 때 딱 그 맞추는 위치가 이제 학생의 머리에서 허리 정도 사이가 딱 높이가 맞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렇게 피구공을 이렇게 던지면 리턴에서 받겠죠? 이렇게 3번을 연속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봤습니다. 만약 실수할 경우에는 이제 초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이제 멀리 1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13m 정도면 내야에서
이제 수비 라인 외야까지 던지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해서 2번 던지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제 전체 구간인 이제 20m를 이렇게 왕복해서 이제 달립니다. 달린 후에 이제 원래 엔드라인 지점으로 대각선으로 이제 구조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동 처방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차별로 진행했던 상황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뭘 했는지, 어떤 지금 잘렸는데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했는지, 이것을 주차별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느낀점을 써서 이런 식으로 판넬에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과정 중심의 이제 학생 중심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단계는 지금 단계 설정에 있어서 목표 단계입니다. 다 같이 하나씩 하면서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다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이제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분명히 여기서 실패와 역경의 순간이 올 겁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아니면 뭐 잘 얘기가 안 되거나, 그래도 그 안에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릿의 단계에서 적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는 이제 활동 모습이고요. 단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관심, 연습, 목표, 희망에서 이렇게 4단계로 차시별로 구성하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 차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심 단계에서는 이런 수업을 했다는 것을 한 차시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열정을 발견하고 이 셔틀런이라고 하기 그렇고 심폐지구력을 학생들이 건강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체력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사실 셔틀런 뛴다고 하면은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에 대한 재미, 열정, 흥미를 갖게끔 호기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시 분량에서는 일단 청소년의 건강 실태, 지금 우리는 현위치가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그릿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한 6분 정도 됩니다. 이 영상이 아주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드라마 미생에서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8화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기본적인 바탕은 체력이다 라는 1분짜리 짤방 영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릿이라는 개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바탕, 그리고 체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실생활에서 연계시켜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하고요. 운동이 학습에 끼치는 영향, 이건 이제 준애지 교수가 와가지고 많이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교시 체육에 대한 건데, 지금 영교시 체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아이들의 뇌를 활성화하고 이런 지속적인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뇌나 이런 신체 발달에 좋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왜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체력 운동은 힘든 것이 아니라 흥미 있는 활동으로 참여를 자극하는데, 이제 처음은 라바콘입니다. 라바콘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콘으로 돌아오기, 한 번 반환점을 돌고, 두 번째 두 칸 돌고, 세 칸 돌고, 네 칸 돌고, 다섯 칸 돌고. 그래서 피구공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콘을 쓰러뜨리기. 하나 쓰러뜨리고 다시 돌고,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이거를 게임화를 시켰습니다. 모듈별로. 처음에 이게 1차 시에 하는 체력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팀 활동으로 1번 콘에 놀 때 혼자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이거를 이렇게 넓게 가면
이제 하객진에 대응이 되게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던지기 팀 미션입니다. 이제 시작과 끝난 지점에 이제 학생들 5명이 하는 조인데요. 각자 이 넓이를 너희가 알아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라 하면은 그 친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능력에 맞게 서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넓게 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패스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4명 다리사이, 이것은 이제 협력, 이 조 구성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과 같은 이제 협력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체력 운동이 너희가 다 같이 했을 때 그리고 혼자 했을 때 재밌는 것이지 힘들지만 이걸 하다 보면 재밌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습 단계입니다. 이제 의식적인 연습인데요. 이 변형 셔틀런이 사실 여기에는 이제 단계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민첩성과 이제 심폐지구력을 합한 활동인데요. 공을 쭉 놓고 이 피구 가운데 중앙 라인에서 이제 반응 속도에 맞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면 이제 공을 잡거나 놓치거나 둘 다 잡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못 잡거나 아니면 동시에 잡는 학생은 그 피구 라인, 수비 라인까지 뛰어갔다 오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넘어가서 피구공을 이 낮은 바운더에 던져서 잡고 그리고 못 잡으면 이제 뒤에 또 수비 라인까지 뛰어갔다 오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이제 이것은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돌길래 이 틱택톡이라는 영상을 가지고 이제 20m 왕복 오래 달리기 빙고 게임을 3 곱하기 3으로 2줄 그리고 4 곱하기 4로 2줄을 해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제 빙고를 해서 하는 팀 활동으로 이렇게 셔틀런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피구공을 이용해서 그 피구공의 내야와 내야 끝 사이에 학생들이 서서 이제 공을 이제 굴러오면 이제 처음에는 혼자, 그 다음은 둘이 같이, 셋이, 넷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 셔틀런을 했고요. 그 네 번째는 이제 관심의 단계에서 본인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의식적인 개인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측정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연습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위해서 앞에서 나오지만 이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간단합니다. 루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그 양궁 선수들이 썼던 그 방식 그대로 여기에 자기 마음속에 혹시 이런 단어를 혹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힘이 나는 단어라든지 응원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써서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관심의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목적의 단계입니다. 이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한 확신과 열정인데요. 이런 학습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더 위계화를 시켰습니다. 목표 향상을 위해서 본인이 생각나는 단어를 다 적어보라고 하고 이것을 추려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말 본인이 이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최종 목표를 이제 위계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이 체력 향상 그래프라고 해서 매일 본인이 체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오늘 수업에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것을 생활화하였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서 이제 너는 타고나서 마음에 든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열심히 배우는데 지금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 라는 등의 격려와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목표 향상을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셔틀런을 인해 체력을 성장시킨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이제 계열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처음엔 부족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잘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임하다 보니 책임감과 협동심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뿌듯했다 등의 이런 단계별로의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성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희망 단계입니다. 독서 연계 수업을 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1등에 도전하라를 읽고 이제 되돌아보기, 이제 교과 독서 연계 수업을 했습니다. 뭐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런 교실 수업을 할 때 아주 좋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챕터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챕터 중에 이제 하나에서 2개 정도, 많지 않습니다. 쪽수가. 그래서 이것을 읽고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이제 논술형 수행평가로 이제 본인 스포츠 이 역경을 극복한 사례를 보고 본인이 실제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제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등급 이상 받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2등급이 꿈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끈기와 이제 역경으로 셔틀로 늘리기에 몰입을 했고 마지막에 뭐 한 개를 부서졌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려웠지만 이 김연아랑 이제 자신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셔틀런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읽고 뭐 의지라든지 희망의 이런 자세들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1박 2일이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윤시은이 강연한 내용 중에 이제 이화여대에서 강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 자기가 일어난 일이 일어날 줄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나는 어떻게 극복을 했고 이런 거를 했다. 라는 내용을 이제 간단한 한 3, 4분짜리 영상이 있어서 QR코드를 학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셔틀런 수업이 끝나면 이것을 한 챕터씩 적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구조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생에서 이제 윤태호 작가가 했던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성공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생활화돼서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전 이 체육 수업하면 생각나는 것들 한번 다 적어봐라. 5단어 정도. 그래서 이것을 R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적 자료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위주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었는데요.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이런 본인이 느꼈던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적었습니다. 이제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수업 속에 녹아져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작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옆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다 마치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을 이제 적었습니다. 노력 때문에 많이 성장했고 자아 성찰을 해보기도 했고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최고의 재능이라는 것을 깨닫는, 노력은 최고의 재능이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학생들에게서 도출이 돼서 그릿을 함양하는 수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역량함양 재구성, 과정 중심의 체육 수업 구현, 이제 도전하는 체육 수업, 그리고 앞으로 그립 함양 수업에 대한 이제 다양한 종목에 있어서 수업의 체계화를 가지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철학은 이제 학생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아예 학습지 위에 적어놨는데요. 체육을 통한 그로스 앤 그립 함양이라고 해서 성장, 체육을 통한 성장, 그리고 이제 열정과 끈기의 함양의 수업을 앞으로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